이전 시간에 23번을 풀면서 신뢰 수준 95%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4번 기억하시고 95%라는 건 결국 뮤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뮤는 있는데 저는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당신이 구한 그 구간 10가지, 100가지 중에서 95번은 뮤가 있네 하고 뮤가 바라보는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24번부터는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하는 거고요. 이때 결국은 오차 한계를 구하는 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오차 한계가 뭐죠? 오차 한계는 이렇게 현재 내가 구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보로부터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데 요 하나에 요만큼의 영역이 오차 한계예요. 뭐라고요? 오차 한계. 왜 이름이 오차 한계입니까? 한계라는 것, 즉 세타 핵과 세타가 아무리 멀어도 이걸 벗어나지 않는 한계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도시의 금연운동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율 P를 조사하기 위해 이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12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96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청소년들 흡연율 P의 추정값 P햇과 그러면 현재 1200명으로부터 96명이 흡연을 하니까 1200분의 96이 P햇이 되겠죠? 그리고 P햇의 95% 오차 한계. 그러면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이 1200분의 96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만큼이 오차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95%잖아요. 끝점을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1-p 햇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과정에서 왜 95%인데 1.96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1.96에 0.025가 95% 오른쪽 왼쪽 두 부류의 반반씩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 정도의 큰 흐름 안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서 1.96이 되는데 그때 S2는 루트 n분의 p 햇 1-p햇이다. 원래는 n분의 p 1-p인데 p를 모르는데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p 대신에 p햇을 쓴 거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하고 계시려고 봅니다. 또한 아래로 내려가서 0.025에 대한 값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1.96에 이만큼 직접 넣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계산기 이용하셔야 됩니다. 굳이 손으로는 절대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0.015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PS는 0.08, 오차 한계는 0.015. 오차 한계가 뭐라고요? 그래요. 계산할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 한쪽 더해지고 빼진 요만큼의 범위 각각을 오차 한계라고 한다.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표본수가 너무 적어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4배에서 4배인 1600명의 주민을 재조사하였다. 95% 하에서 추정 오차는 얼마나 감소하는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긴 해요. 처음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P햇이라고 해도 찬반이니까 이제 루트가 있는 거긴 한데 400명이면은 여기 범위에 1.96 루트 n분의 루트 P햇 1-P햇 그럼 여기도 P햇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400명이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적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1600명을 넣은 거죠.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밑에 있으니까 2분의 1, 반 정도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이 전체의 값을 제가 만약에 뭐 A라고 했다. 그러면은 2분의 1 A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만큼의 추정 오차를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따로 지금 얼마나 찬반이 있는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P햇을 그대로 가지고 가긴 했는데 다 값을 확인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좋습니다. 지금 찬반 여론입니다. 그러면은 찬성 반, 반대 반 이렇게 해서 2분의 1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또 P 햇이 얼마다라고 표본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2분의 1로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의 예상이고 또 계산입니다. 400명일 때는 400분의 1로 또 1600명일 때는 1600분의 1로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다 동일하다.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0.049, 0.0245. 교수님, 이거 계산하기 어렵죠? 다행히 2분의 1은 하나만 나가면 되고, 2분의 1 하나만 나가면 되고, 400분의 1은 20분의 1, 1600분의 1은 40분의 1이니까 그들 사이에서 2분의 1의 차이만 있는 거긴 해요. 그래도 그들의 얼마나 감소했는가 하니까 0.049에서 0.0245를 빼서 0.0245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만 구하면 거의 되긴 하는구나. 여하튼 2.45%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단순히 그 추정 오차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소했느냐니까 계산을 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처럼 루트가 있는 상황에서 루트 400이었잖아요. 그런데 루트 1600이 된 거잖아요. 루트 1600은 4 곱하기 400인 거잖아요. 그 루트 2 2배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루트 400. 그래서 지금처럼 2분의 1만큼 값이 줄어든다라는 것, 이 정도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래 문제 푸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6번 어느 회사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의 수명에 대한 표준 편차는 시그 50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그마가 50입니다. 이런 뜻이죠. 제품 100개를 생산하여 실험한 결과 수명 X바가 280이었다. 모평이나 실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러면 그림만 살짝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280이고 280에서 오차 한계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직 몇 퍼센트 실내 구간 이런 말은 없지만 분명히 Z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루트 n분의 50 그래서 여기에 100이 들어가면은 계산하면은 10이 되니까 10분의 50 그래서 5의 Z 알파 2분의 알파 이렇게 더해지고 빼질 거를 감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번에 X바가 모평균 뮤로부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9.8 이내에 있을 확률은 95%다. 그거는 1.96이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부등식이 만약에 뮤 빼기 1.98 뮤 더하기 9.8 그 다음에 9.8 그들의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요 결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X바에 대한 추정 전에 원래 X바가 이들 사이에 있어야 돼. 그 확률이 95%잖아? 라는 걸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 100개의 신제품에 대한 표본평균 X바를 구하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여 구하는 구간들 이만큼의 구간들 가운데 약 95%는 모평균 뮤를 포함할 것이다.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X바가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러면 구간들을 구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이게 뮤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X바에 의해서 계속 구간이 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100번 중에 95번은 뮤를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3번이 맞는 해석입니다. 모평균 뮤가 95% 실내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95%다. 이런 말이 틀리다라고 했었죠. 앞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세요. 23번이었나요? 알고 계시고요. 아래 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즉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00개의 신제품에 대한 표본평균 X바를 구하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여 구한 요 가운데 95%는 모평균 뮤를 추정할 수 있다. 이 해석이 맞고 그 안에 95번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95만큼 있다라는 말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잘 푸셨고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64인 분포에서 크기 25인 확률 표본의 평균을 x 발하였다. 이때 표본의 평균이 67.50이라 하면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제 이건 구하시면 됩니다. 1.96으로 보통 구하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67.50에서 뺀 만큼 더한 만큼 그리고 값이 나왔다. 정규분포 뮤 2.25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100개의 랜덤 표본으로부터 평균이 x바가 12.45일 때 그러면 이제 이 12.45를 기준으로 더해주고 빼진 만큼 합친 길이가 실내 길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죠. 즉 앞서 얘기했던 오차 한계, 이 오차 한계가 한쪽이라고 이야기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차 한계를 2배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배를 하게 되고 95% 신뢰 구간 1.96은 똑같이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갈 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까? 루트 n 얼마예요? 100분의 그러니까 10이 보여야 돼요. 아니면 루트 100이 보여야 되거나 따라서 뭐지? 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확인이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는 결국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28번 문제 잘 풀이하셨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16인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25인 확률 표본을 추출한 결과 표본 평균 10을 얻었다.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90%입니다. 그러면은 5%, 5%. 현재 이런 표현을 보시잖아요. 그럼 얘는 누적 분포 함수예요. 누적 분포 함수가 뭐냐면 아래서부터 쭉 누적을 해서 0을 지나 1.28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계산한 확률값이 90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90%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양쪽에 90과 90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1.28로 하면 안 되고요. 95%인 1.645로 해야지 되겠죠. 이번에는 1.645 값. 그래서 90% 신뢰 구간이면 1.645고 95%면 1.96이고 그 다음에 99%면 2.58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때 1.645를 집어넣을 계획으로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5분의 4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2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30번 통계조사 시 한 가구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64가구를 이미 주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소요 시간이 30분, 표준 편차가 5분이었다. 이때 65가구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S는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반은 30이 되고요. N은 64가 돼서 30보다 크니까 아마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할 것 같은데요. 95%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 그러면은 작은 값에서 큰 값이 얼마냐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1.96을 이용해 주시고 시그마 대신 S를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 쓰고 그 다음에 1.96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답이 나왔다.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서 31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어떠세요? 역시 같은 문제죠? 그래서 36개 랜덤하게 그 다음에 평균이 2000, 표준 편차 96, 평균 수명 95%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33번입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살짝 꼬았다고 해야 될까요? 변동 계수 C를 이용하여 모평균 뮤에 대한 90% 신뢰구간을 구하고 하자한다. 그러면 95% 신뢰구간을 구할 때 우리가 쓰는 식이 뭐예요? 보통식.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나 S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얘는 Y구나. 그러면 Y바니까 얘도 Y바로 그냥 바꿀게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크기는 N이고 S가 없네. 변동 계수는 또 어떻게 계산하지? C는 뭐분의? 평균분의 S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S는 C 곱하기 X 반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Y 바가 되겠죠. 그리고 S가 따라서 S가 C 곱하기 Y 바이고 지금의 이 값을 이 자리에 넣어 주어야 하느니라 이런 아이디어이네요. 그러면 둘 다 X바, Y바가 있으니까 Y바로 묶으면 1 뿔마 1.96의 루트 n분의 C
이렇게 돼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응용이 되면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한두 번 보다 보면은 '저렇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일단 1.96은 알게 되고 이 자리에 S 대신에 C, X 바가 들어간다. 그리고 Y 바가 들어간다. Y 바를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더라라는 것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34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평균 3명, 그다음에 이번에 변동계수가 0.4다 이렇게 나왔어요. 변동계수가 0.4면은 결국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S 구해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신뢰구간 그럴 때 평균이 3명인데 변동계수 C가 0.4는 3분의 S 따라서 S는 1.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3 빼기 더하기 1.96에 1분의 1.2 1분의 1.2 그래서 계산이 됩니다. 35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임의 추출한 다음에 모평균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니 이렇더라. 그럼 이때 모평균의 추정치 X바와 추정량의 오차, 표준 오차 SE X바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시 구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현재 10개예요. 10개면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이용하는 거군요. 왜? 현재 S도 없고 시그마도 없고 개수도 30개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 T가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르는 이라고 하고 조건도 하나만 줬어요. 0.025가 2.262를 기준으로 따른다. 교수님, 저는 2.262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이들의 분포는 자유도가 9인 T분포고 이 T분포의 값으로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제가 여기에 0.025가 되는 확률의 T값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2.261라는 거죠. 이제 2.261을 역으로 추정해서 74.76과 165.24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이 과정이 다시 위에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이 값을 역으로 추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평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안에 95% 자유도가 9인 T분포에 따르는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74.76이고 그 다음에 165.24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을 더하고 이만큼을 뺀 거에 결과가 결국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추정하면서 각각의 값에 짝을 지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x바 빼기 2.262의 루트 10분의 s가 74.76이고 x바 더하기 2.262 저 이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165.24일 때 x바는 얼마냐? 2를 더해 주시면 2x바는 하고 나오죠? 따라서 2x바는 하면서 240이 나와서 반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신 거고요. 글씨가 이상해. 네. 2x바는 240이 나와서 역으로 추정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표준 오차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20이 나오더라. 사실 주어진 문제는 앞서 했던 문제처럼 순서를 이렇게 구해서 신뢰 구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뢰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나머지 조건들을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한번 예측해 볼 만합니다. 36번 시계에 넣는 배터리 16개 수명을 측정한 결과 평균이 2년이고 표준 배터리 1년 90% 신뢰감을 구하라. 16개입니다.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자유도 담은 T값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2.13만 1.96 요 자리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계산 차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100명의 시청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시청 여부를 물었더니 10명이 시청하였다. 이때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은 비율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피햇에 대한 분포가 있는데 100명 중에 10명, 0.1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포 안에서 피햇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럼 바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구할 수 있는 게 1.96에 루트 n분의 p햇 1-p햇 그렇게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죠. 아래에도 그러한 저의 생각과 동일하게 0.1에서 1.96의 루트 100분의 0.1 곱하기 0.9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요것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즉 1.96이 있고 10분의 1이 있고 10분의 1, 10분의 9죠? 그러면 또 10분의 1이 있고 9는 3이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96 곱하기 3을 100으로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할 만한 값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계산기를 두들기만 해서 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CBT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 최소로 간략하게 하여서 이와 같이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A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100명 중 50명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2분의 1이 피햇이 되는 거죠? 그리고 95% 신뢰 구간 구하라. 아래와 같이 구해주시고 여기까지 38번 대학생 흡연율이 40%라고 합니다. 표본으로 조사된 600명의 학생 중 240명이 흡연한다고 대답을 했다면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 관측한 표본 비율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주어진 문제는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냥 우리가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의 흡연율이 4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P가 0.4니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 0.4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를 구할 수가 있어요. 표본으로 조사된 600명의 학생 중 204명이 흡연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0.34거든요. 0.34는 0.4보다 좀 작긴 한데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피햇의 분포에서 피햇은 정규분포 P와 n분의 P 1-P를 따르는 분포잖아요. 그리고 n자리에 600이 들어가고 P자리에는 0.4 그 다음에 1-P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이 분포 안에서 지금 당신이 계산한 0.34 200명 600명 그러면은 여기에 0.34가 있는데 이 0.34의 비율보다 작을 확률 이만큼의 확률을 좀 구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 안에서 0.34까지의 이렇게 누적된 값이 얼마야 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래 해석을 보니까 결국은 P햇이 0.34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정규분포로 정리를 하면 표준 정규분포 정리를 하니까 -3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되네요. 주어진 문제는 추정 문제는 아니고 그 대신 P햇을 하나의 분포로 갖고 있다는 걸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Z로 바꾸면 이 값이 Z의 -3이니까 -3보다 작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3보다 작을 확률이 0.9987이에요. 3보다 작다는 건 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여기 3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만큼이 0.9987인데 우리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반대쪽을 구하라는 문제처럼 이만큼을 계산하는 게 돼버렸죠. 1 빼기 0.9987 그래서 0.0013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혹시 문제 풀다가 어려웠거나 궁금하면 꼭 질문하십시오.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두 모집단의 분산은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평균의 차이입니다. 그 말은 두 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들의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구해도 이런 거죠. 그럼 x1바 빼기 x2바의 차이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이들의 실내 구간이니까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우선 평균이니까 소표본인 경우는 대표본인 경우는 또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읽어볼게요. 소표본인 경우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의 가정이 필요하다. 2번 소표본인 경우 모집단에 대한 등분산의 가정이 요구된다. 3번 대표본의 경우 정규성의 가정 없이 T분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4번 대표본의 경우 이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되게 어렵다. 그쵸? 1급에서는 조금 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해설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대표본의 경우 정규성이 가정없이 Z분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표본이니까는 분명히 다른 조건 없이 그냥 Z분포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본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소표본이면 개수가 얼마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서 구할 수 있고 보통 두 모집단의 분산을 알면 대표본이거나 소표본에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모르는 경우 대표본일 때 정규분포, 소표본일 때 T분포를 이용하잖아요. 그거는 한 집단이던 두 집단이던 항상 모평균에 대해서 구할 때는 동일하게 조건으로 구별돼 있었던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헷갈리라고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쓸모없이 그냥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번의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1번 경영학과 컴퓨터정보학과에서 실시한 15점 만점인 중간고사 결과이다. 두 학과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 그러면 평균 차이니까 우리 뮤1, 뮤2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뮤1, 뮤2의 차를 계산할 수 있는 신뢰 구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가 된다? x1바 빼기 x2바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1.96이 들어가고요. 루트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바로 기억이 나시죠? 아래 다행히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차이를 좀 볼게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지금 어디서 뺄지 몰랐는데 다행히 0.15, 0.15라고 마이너스를 줬고요. 그 다음에 1.96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36분의 49분의 다 똑같네? 0.75의 제곱, 0.86의 제곱 다 똑같네? 그러면 답은 뭐래요?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하나는 36 그대로고요. 하나는 38. 아이고 조심스럽네요.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들 중에서 특히 두 가지의 비차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오른쪽이 똑같은 문제니까 A, B,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표본수, 표본평균, 표본분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1급 기출이에요. 1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답으로는 몇 번? 그들의 차는 300이고 그리고 1.96에 그 다음에 얼마큼 더해야 하고 빼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50분의 450, 100분의 1600 더하고 빼고 했더니 5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5가 들어있는 값을 계산하면 답이 된다. 네, 답은 3번 맞나요? 3번?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표본의 차의 신뢰 구간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평균의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균 차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있었으니까 답은 3번이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43번 같은 느낌의 이번엔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율 간의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흡연자 200명, 비흡연자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장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흡연자 중 흡연 금지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동일한데 비율이니까 뭐만 달라진다? 여기에 들어갈 값만 달라지죠? n분의 p hat 1 p hat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하긴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야무지게 1번 0.24가 맞을까 0.36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차이를 보면은 지금 0.44에서 0.08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답으로는 먼저 0.36이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할 때도 1.96에다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해야 되니까 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산기 이용하십시오. 0.44 곱하기 0.56을 600으로 나누고 더하기 0.08 곱하기 0.91을 200으로 나누고 먼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어떤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90% 오차의 한계가 25개 이내가 되도록 이제 표본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모평균을 추정할 때 90% 오차 한계를 계산하는데 뭔가 여기에 x 바가 있을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이만큼이 90% 오차 한계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그러던 저러던 0.05가 곱해질 것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런데 70이라는 게 있어서 70, 2, 2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괜찮으시죠? 이 정도만 우선은 챙겨 놓으시면 돼요. 단 현재는 Z 0.05가 없는데 1.645거든요. 따라서 1.645 곱하기 루트 n분의 70의 25보다 작으니까 무엇만 자리를 바꾸면 된다? 이 둘만 자리를 바꾸어서 여기 25 루트 n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이 식이 똑같이 있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25분의 1.645 곱하기 70 전체 제곱 이 21.22보다 다르다.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얘를 제곱을 하기 전에 계산해 주시고 한 번만 제곱해 주시면 20이라는 게 금방 답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모비율 또는 모평균 이러한 조건들에 맞는 표본의 수를 계산해야 될 때는 저는 오차 한계를 그대로 그림 안에서 식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5번 크기가 100인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에 근거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90% 신뢰 구간의 오차 한계가 3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은 표본 평균이니까 x 바로부터 한쪽만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3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차 한계가 1.5가 넘지 않도록 표본 설계를 하려면 그러면 이때 3이 아니라 여기에 1.5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3일 때의 계산과 1.5일 때의 계산을 비교해 봐라 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늘 이 값 안에는 z값 뭐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s 근데 z값이나 시그마는 고정이고 루트 n의 n값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으로부터 3이라고 얻었는데 얘가 갑자기 1.5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억이 나실까요? 반으로 줄으려면 표본은 4배가 돼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최소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4배가 돼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100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3이었는데 갑자기 얼마가 들어가면 이거의 반인 2분의 1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2가 안으로 들어갈 거를 루트 안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면 4 곱하기 얼마가 되겠죠? 400이다. 얼마 이상을 넘어야 될까? 400 이상이 되면은 1.5보다 작게 설계를 할 수 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S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결국은 1.5보다 작으려면 400, 2배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제가 조금 엄밀하게 하려고 S는 얼마고 시그마는 얼마고 막 이렇게 썼지만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용하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비율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틀린 것은 오차 한계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오차 한계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잠시 또 한번 읽어봅시다. 2번 표본의 수는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1.96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95% 또는 99%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모비올 P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P를 2분의 1로 가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정한다. 이거는 아주 많이 알려진 그냥 상식 같은 겁니다.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든다.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한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제랑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x바를 계산할 때 이거를 더 키운다고? 근데 더 줄이려면은 n이 커졌고 그다음에 키우면은 n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 때는 표본의 수가 줄어들고 오차 한계를 작게 정할 때 표본의 수가 늘어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1번이겠네요. 뭐가 잘못됐지? 계속 우리가 위에서도 문제를 풀고 오차 한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뭐뭐를 넘지 않도록, 뭐뭐를 넘지 않도록. 지금 1번에 오차 한계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그렇게는 해석을 한다는 게 오차 한계는 작은 게 좋은 거지 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출제가 이루어질 때 틀린 거는 요 말 하나가 크기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라고 알고 있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2, 3, 4번에 대한 해석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1-알파 네, 퍼센트를 빼도 크게 문제는 없는 해석은 잘 되죠? 모비율을 수정할 때 오차가 0.1을 넘지 않도록 확률이 최소한 95%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서도 넘지 않도록이잖아요. 그러면 0.1보다 작게 루트 1.96 곱하기 루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원하는 건 이 식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96이 루트 n분의 0.5, 1-0.5. 그때 현재 P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0.5로 해서 계산하라라는 이야기 앞에서도 들으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계산하기 쉽습니다. 왜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루트만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1.96에 2분의 1이 한 번에 나가면 루트 n분의 1이 되고 0.2가 되니까 결국은 이 자리 요거 두 개만 바꾸는 격으로 아이디어를 모으시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48번입니다. 어느 이동통신 회사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자사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전년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40%였다. 금년도 조사 선호도에 대한 추정의 95% 오차 한계가 4% 이내가 되도록 이렇게 작아지도록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여라. 여기서 선호도가 40%가 됐으니까 0.4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아래 이와 같이 식을 써서 계산을 바꿔서 한다. 이때는 0.6이라는 게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제곱을 쓰긴 하는데요. 1.96 곱하기 루트 0.4 루트 0.6 그리고 아래 0.04 그리고 이렇게 루트 n 그럴 때 동시다발적으로 1.96 곱하기 1.96 곱하기 0.4 0.6 분모에 0.04 0.96 이렇게 하고 n 이렇게 계산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곱이라는 게 보기 싫을 때는 이렇게 좀 나열하세요. 초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푸는 게 1번입니다. 어떤 고교의 흡연자 비율을 추정하려고 한다. 95%의 확신을 갖고 추정 오차가 0.05 이내가 되도록 역시 마찬가지죠. 0.05보다 작게 0.3이다. 그러면 이제 식 그대로 가셔서 323 괜찮습니다. 50번 1년간 해외여행을 경비 오차가 0.02 미만이고 싶고 95%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앞서 아무 확률적 조건이 없어요. 피햇이 없어요. 그러면은 피햇을 0.5로 정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0.5는 2분의 1로 정하니까 바로 식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율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95% 신뢰 수준에서 참 비율과
오참 비율과의 오차가 3% 이내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에 pH 0.5다. 그러면은 1.96에 0.5, 0.5 루트 n분의 1, 0.03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 그대로 이루어지죠. 한 여론조사 회사는 크기 n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신뢰 수준을 0.099로 해서 직접 지지가 0.005 이상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고요. 그럼 2분의 1로 갈게요. 그리고 0.99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건이 없네요. 2.58입니다. 그래서 2.58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루트 n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00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역시 같은 문제죠. 지지율이 45% 0.45가 있고요. 95% 오차 한계가 2.25%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1.96에 이렇게씩 세워서 아이고 많다. 그래도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니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실내 구간에서 지금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4분의 1로 이렇게 줄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4배 4분의 1. 그러면은 16배의 표본의 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6배. 그래서 처음에 이들의 길이를 d라고 했다면 이 길이는 4분의 1d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d라는 걸 설명할 때 루트 n분의가 있었잖아요. 루트 n분의. 그럴 때 4가 루트 n으로 들어가면은 루트 16 곱하기 n이니까 결국은 크기가 16배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꼭 그림으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에 모집돼서 크기가 10인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구해서 모평균을 수정하였다. 표본 오차를 2분의 1로 줄이려고 한다. 여러분들 2분의 1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표준 오차 자체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거를 2분의 1로 줄이면 2분의 1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은 루트 4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표본을 얼마나 더 추출해야 되느냐. 그럼 10개가 40개가 됐으니까 30개를 더 추출해야 되는 거죠. 10개가 40개가 됐잖아요. 그럼 30개를 더 추출해야 되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의 크기까지 보았고요. 이제 뒤쪽부터는 또 검정에 대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